설사 제가 그런 식으로 앓는 흉내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이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저로서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알아 누워 있으면 그루센카가 주인 어른을 찾아오는 경우에도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병자인 저에게 따질 수는 없을 테니까요. 드미트리 님도 설사 그렇게까지 나오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끼 못난 자식 같으니라고 정오로 하여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입안은 벌떡 일어났다. 무엇 때문에 너는 밤낮 자기 목숨 걱정만 하는 거냐? 비록 드미트리 형이 그런 협박을 했다 해도 그건 단지 홧김의 한 말에 불과한 거야. 드미트리 형은 너 같은 건 절대 죽이지 않아. 혹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긴데도 너 같은 인간은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파리 새끼처럼 제가 제일 먼저 그분 손에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걱정이 되는 점이 있지요. 만약에 그분이 주인 어른한테 무슨 짓을 저지르는 경우에 저까지 공범으로 몰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공범으로 몰린다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그분에게 신호 방법을 몰래 구해 바쳤기 때문입니다. 신호라니 무슨 신호? 그걸 누구에게 일러 바쳤다는 거야? 답답하게 굴지 말고 똑똑히 얘기해봐. 이렇게 된 이상 죄다 고백할 수밖에 없군요. 스메르자코프는 그드름을 피우듯이 말꼬리를 길게 빼며 말했다. 실은 저와 주인 어른 사이에 한 가지 묵약이 있었습니다. 도련님도 알고 있다시피 아마 틀림없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요즘 며칠 동안 밤이 되면 아니 어떤 날에는 저녁만 되어도 안에서부터 방문을 잠가 버리시거든요. 하기는 요즘 도련님이 저녁에는 일찍 2층 도련님 방으로 올라가 버릴 뿐더러 어저께 같은 날에는 온종일 방 안에 들어앉아 계시니까 주인 어른께서 벼랑간 문단속을 철저히 하게 된 것을 모르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래서 주인 어른께서는 그리고리 바실리 예비치가 문 밖에 와 있다 해도 본인의 음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리는 요즘 안채에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방 안에서 직접 주인 어른의 시중을 드는 것은 저 하나뿐이지요. 이건 그루센카 때문에 생긴 그 소동 이후로 주인 어른께서 직접 지시해 준 일이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주인 어른의 분부에 따라 나는 한밤중까지 망을 보느라고 바깥채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즉 한밤중까지 잠도 안 자고 이따금 떠란을 한 바퀴씩 돌며 그루센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주인 어른께서 벌써 며칠째나 미친 사람처럼 되어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주인 어른의 생각으로는 그분이 드미트리님을 주인 어른께서는 언제나 밑지가라 부릅니다만 두려워하고 있는 터라 밤이 꽤 깊어서야 뒷골목으로 해서 오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자정까지는 아니 자정이 넘어서라도 망을 보고 있다가 그 여자가 오거든 내 방문을 두드리든가 떨에서 창문을 두드리든가 해야 한다. 처음에는 천천히 2번을 그러다가 빠르게 3번 이렇게 연달아 두드리면 그 여자가 온 것으로 알고 내가 살그머니 문을 열어주마 하고 주인 어른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급히 알려드릴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또 한 가지 신호를 알려주시더군요. 그것은 먼저 2번을 빠르게 두드린 다음 또 한 번 쾅 하고 세게 두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무슨 급한 일이 생겨 내가 주인 어른을 뵙고 싶어 하는 걸로 아시고 즉시 문을 열어서 내가 들어가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루센카가 직접 오실 수 없어 심부름꾼을 시켜
소식을 전할 경우를 생각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드미트리님이 찾아오실지도 모르니까 그때도 그분이 와 있다는 걸 주인 어른께 알려야 합니다. 비록 그루센카가 찾아와 주인 어른과 단둘이 문을 잠그고 방 안에 들어앉아 계실 때라도 드미트리님이 가까이 와 있다면 주인 어른께서는 그분을 몹시 두려워하는 까닭에 저는 곧 영겁 후 문을 3번 두드려 그 사실을 주인께 알려드려야 하지요. 그러니까 5번 두드리는 첫째 신호는 그루센카가 오셨습니다 라는 뜻이고, 먼저 2번 하고 나중에 1번, 이렇게 3번 두드리는 둘째 신호는 급히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이건 주인 어른께서 몇 번이나 실제로 제게 해보이며 가르쳐 주신 신호 방법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이 신호를 알고 있는 건 주인 어른과 저 단 둘뿐이니까 주인 어른께서는 누구냐고 소리칠 필요도 없이 주인 어른께서는 큰 소리를 내는 걸 아주 싫어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런 의심도 않고 얼른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비밀을 이제는 드미트리님이 알게 되고 말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지? 내가 구해 바쳤겠지.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했나?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는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어요. 그분은 늘 저를 붙잡고는 넌 나를 속이는 게 있지. 뭔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바른 대로 불지 않으면 2 다리를 몽땅 부러뜨려 놓을 테다. 하고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한음 수 없이 그 신호를 그분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에게 노예처럼 순종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분을 속이기는커녕 오히려 뭐든지 죄다 구해 바친다고 믿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드미트리 형이 그 신호를 써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기색이 엿보이거든 그때 내가 가로막고 못 들어가도록 해야 돼. 그야 저도 그분이 난폭한 짓을 할 것 같은 눈치면 어떻게든 용기를 다해 못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발작이라도 일으켜 누워있게 되면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망할 자식 같으니 무엇 때문에 너는 자꾸 발작을 일으키려고 생각하지? 너는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거냐? 제가 도련님을 놀리다니 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더욱이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걱정이 눈앞에 닥치고 있는데 어디 농담을 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저 어쩐지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는 거죠. 발작은 무섭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대먹지 않은 소리 작작해. 만일 내가 들어눕게 되면 너 대신 그리고리가 망을 볼 게 아니냐. 미리 알려주기만 하면 그리고리는 절대로 형님을 방 안에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주인 어른의 분부 없이는 그리고리에게 절대로 그 신호법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리가 형님을 들여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어제부터 몸이 불편해서 내일은 마르파에게 치료를 받기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라는 게 퍽 재미있더군요. 마르파는 물약을 손수 만들 줄 아는 모양인지 언제나 물약이 떨어지게 않게 그것을 상비에 놓고 있지요. 무슨 약초를 보드카에 담가서 만든다는데 아주 고약한 약입니다. 그런 비상을 그 노파가 알고 있어서 그리고리가 해마다 3번 정도 무슨 중풍에라도 걸린 것처럼 허리를 못 쓸 때가 되면 이 약으로 치료를 하지요. 1년에 3번씩은 꼭 그런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마르파는 이 물약을 적신 수건으로 반시간가량 영감님의 등을 벌겋게 될 때까지 문지른 다음 무슨 주문을 외우면서 병에 남아있는 약마저 영감님에게 마시게 한답니다. 허기는 언제나 나머지를 죄다 마시게 하지는 않고 어떤 때는 얼마쯤은 자기도 함께 마셔버리지요. 그런데 2 사람 모두 술은 입에도 못 대는 터라 그대로
그 자리에 곤드라져서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리는 잠이 깨면 언제나 병이 고쳐지지만 마르파는 잠이 깬 후 오히려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런 정도니까 내일 그들이 정작 치료를 시작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드미트리님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정신없이 자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긴 거만도 일부러 꾸민 듯이 그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다니. 넌 지랄병 발작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은 둘 다 정신없이 잠들고 하고 이반은 소리쳤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일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니냐. 불쑥 이렇게 말하고 이반은 무섭게 이 말을 찌푸렸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꾸미겠습니까? 게다가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꾸미겠어요. 모든 일은 오직 드미트리님의 생각 하나에 달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무슨 짓이든 하려고만 한다면 해치우고 말 테니까요. 정말이지 내가 그분을 불러다가 주인 어른방에 떠밀어 넣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때문에 형님이 아버지한테 찾아온다는 거냐? 그것도 꼭 몰래 와야만 할 까닭이 어디 있어. 내 말대로 그루센카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면 말이야. 이반은 화가 치밀어 얼굴이 파래지며 말을 계속했다. 나는 여기 와서 지내는 동안 내 말 맞다나 그 더러운 계집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어. 그건 단순히 아버지의 공상에 불과한 거야. 그 계집이 오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형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 행패를 부릴 거냐 말이야. 말해봐. 나는 아무래도 내 놈의 뱃속을 알아야겠단 말이다. 그분이 무슨 목적으로 오실런지는 도련님 자신도 잘 아시고 있을 텐데 구태여 제게까지 물으실 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저 홧김에 오시겠지만 혹시 제가 알아 누운 것을 알면 그때는 괜한 의심이 생겨서 어제처럼 참지 못하고 집안을 온통 뒤질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 여자가 자기 눈을 피해서 몰래 와 있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더욱이 그분은 주인 어른께서 돈 3천 루블리를 넣어 봉에 놓은 큼직한 봉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봉투는 세 겹이나 봉한 뒤 노끈으로 묶은 다음 나의 천사 그루센카에게 만일 그대가 내게 온다면 이라고 주인 어른께서 직접 써는 데다가 다시 사흘 후에는 귀여운 병아리에게 라고 덧붙여 써놓습니다. 바로 이 점이 수상쩍단 말씀입니다. 개수작 마라. 이반은 거의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드미트리 형은 돈 같은 것을 강탈할 사람이 아니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성미가 급한 우직한 사람이 극도로 격분했으니까 혹시 그루센카로 해서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강도질을 계획하고 오다니 그건 말도 안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